네, 전 시간 비계 워킹타워 타입이랑 그거에 대한 다른 물량 산출 했었어요. 이번에는 현장에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이 지금 제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요 경계선을 바탕으로 해서 비계를 설계를 하고 물량까지 오늘 간단하게 뽑아보는 걸로 수업을 할 거예요. 먼저 현장에서 주어진 조건은 두 줄 발판으로 해서 400발판 두 장이 들어가고 높이는 18m.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주어진 여건 자체가 두 줄 발판에 높이는 18m로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제가 임의로 해서 이 건물에 외곽선을 딴 거고 지금 얘는 하나로 되어 있어요. 이 건물의 외곽선이 바깥쪽으로 이 건물의 바깥쪽으로 우리가 보통 400 정도 띄고 작업을 하거든요. 물론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자재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붙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400을 띄어진 상태에서 작업을 한다. 뭐 마감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400 정도 떨어진다고 가정을 하고 이게 건물의 외곽선이 되고 얘는 우리가 시스템을 얹어놓을 지금 선이 되는 거죠. 이 선은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잘 안 보이는 색으로 회색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하얀 실선에다가 지금 비계를 갖다 놓을 거예요. 저번에 쌍줄과 외줄 비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쌍줄은 발판 두 개가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외줄은 지금 500발판 하나가 들어가고 발판 두 장 비계 그리고 발판 한 장 비계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어진 이 파일에서 작업을 할 거예요. 지금 이런 건물의 왁구를 두고 건물의 경계선을 두고 지금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해줬어요.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줄 텐데 어떤 방법으로 해주냐. 지금 디스트로 여기 건물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봐요. 그러면 1144가 나와요. 우리가 1144와 근접한 자재가 119와 914가 있어요. 딱 중간이네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지금 완전 중심에 가 있는데 50 정도를 떨어져 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1219 자재를 집어넣어주고 여기를 클릭을 해서 해당 요 자재가 겹치지 않도록 선택을 해주는 방법은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선에 대해서 비계가 지금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꺾어지는 선은 어떻게 하냐. 다시 한번 이걸 복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로테이트 방향을 바꾸는 걸 로테이트라고 하고요. 지금 90도 방향으로 바뀌었고 여러 가지 방향이 계속 바뀌는 거. 다시 한번 로테이트로 해서 여기를 작업할 때 다시 한번 명령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죠. 지금 선택을 했어요. move 해서 P를 눌렀는데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액 객체를 다시 한번 다 불러왔어요. 그리고 나서 얘를 뺐어요. 얘도 빼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여기다가 붙일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빼지 않았으면 여기 포인트가 겹치겠죠. 수평대가 겹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전에 미리 기준점을 이용을 한 다음에 삭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지금 여기에는 수평대가 잡혀있지 않아요. 수평대를 잡기 위해서 카피를 합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건물이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조금 더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카피를 할 거예요. 카피를 하고 다시 한번 여기에 객체를 지어준 상태에서 지금 객체가 잡히지 않았죠. 포인트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카피를 해서 붙여 넣었어요. 여기까지.
이거는 이게 지금 카피를 했는데 기준점을 지금 잡는 거예요. 다시 한번 카피를 해서 얘를 잡았어요. 그리고 객체 선택을 종료를 했고 중심점을 잡고 지금 복사를 여기다가 다시 한번 해요. 다른 데다가 해도 돼요. 근데 다시 한번 요 중심점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번 해볼게요. 지금 다른 데다가 놨어요. 그러면 얘를 돌리고 로테이션으로 돌렸어요. 그쵸? 돌리고 얘를 다시 한번 여기다 갖다 줘야 돼요. 그쵸? 근데 이 방법 말고 다시 한번 카피를 해요. 여기 한번 중심점을 이걸로 잡고 그러면은 지금 이 객체가 두 개가 됐겠죠. 로테이션으로 P를 잡아요. 한 개만 잡혀 있겠죠. 중심점 해당 요 점으로 해서 하면 여기도 하나고 여기도 하나의 객체가 돼요. 이번에는 여기에 지금 수평제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포인트와 같이 914를 복사를 해줘요. 그러면 여기까지 완성. 우리가 지금 두 면에 대해서 둘렀어요. 다시 한번 여기 지금 이렇게 길게 뻗어 있는 요걸 이용을 해서 붙여줄 건데 선택은 다 됐지만 이거 제외하고 다시 중심을 포인트를 잡아서 이거는 전에 말씀드린 적 있어요. 스냅을 잡았고 스냅에서 지금 F3에서 지금 줄여볼게요. F3을 누르면 이런 스냅 요거를 통해서 더 잡을 수도 있고 안 잡을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잡혀져 있는 거가 몇 개가 있고 넓은 설명을 했었는데요. 지금 여기 치수 쟀어요. 치수 쟀는데 1, 2, 6, 5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12짜리 불러올게요. 복사를 할 때 해당 객체를 다 복사를 선택 객체를 해주고 다시 한번 Shift를 눌러서 제외해주고 이렇게 되면 외곽선에서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많이 붙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밑에 지금 붙어야 되죠. 여기 밑에 하얀 선을 따라서 지금 붙게 되는 거예요. 하얀 선을 따라서 붙는데 이거를 가져가 볼게요. 그냥 요거는 진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얘는 지금 핑크색 선이고요. 914고 얘는 1219예요. 제가 저번에 퍼즐처럼 맞춰가야 된다라고 얘기한 적 있어요. 지금 선택을 다 했고 이 포인트만 제외하고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다 갖다 붙여놓고 12짜리를 없앴어요.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305가 들어가게 돼요. 305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장에서 잘 많이 안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줄여가거나 잡아 당겨가지고 요만큼의 간극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들어가고 안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뭐 15짜리를 넣어준다든지 얘가 지금 15가 되면은 305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1829가 또 되면 여기 15짜리를 두 개를 넣던지 12짜리 넣고 18짜리 넣고 이거는 퍼즐처럼 맞춰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작업을 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다시 한번 치수를 재요. 디스트로 DI예요. 지금 230이 나와요. 그러면 305랑 비슷하죠. 그러면 여기에도 이게 914이기 때문에 여기랑 맞물리는 선이 914이기 때문에 119 다시 갖고 올 거예요. 전체 통째로 가지고 왔어요. 로테이션으로 방향을 좀 바꿔볼게요. 바꿨고 근데 지금 움직여 볼게요. 이거 제외하고 포인트를 해당 부분 중심점을 이용해서 했어요. 근데 보시면 지금 아까 전에 갖고 온 거를 우리가 방향을 안만 바꿔도 지금 9짜리 수평제가 여기에 붙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붙어 있어요. 이거 수평제 위치 바꿔줘야 되는데 쉽게 바꿀 수 있는 방법. MI로 미러를 해요. 그래서 이것만 객체 선택을 한 다음에 지금 발판 중간을 잡고 돌려요.
이렇게 된 상태면은 지금 밑에 이 대화창, 이 명령어 창에 이거 너가 전에 거 지울 거야 안 지울 거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no는 안 지울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돌린 거고 이거는 지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yes로 해요. 그러면 객체가 새로 생성되지 않고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요. 죄송한데 요거를 저장을 하고 다시 한번 우리 한글로 ZW 캐드로 작업을 해볼게요. 네, 지금 완전 똑같이 뭐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파일을 바꿨고요. 지금 보시면 만약에 다시 이걸 만약에 아까 전에 그 기준으로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저장을 했기 때문에 못 돌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돌려볼게요. 이러면 되는데 잠시만요. 됐어요. 제가 너무 손이 빨랐네요. 이 상태에서 미러를 집어넣어요. 미러를 집어넣고 이 부분의 객체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선택 종료. 대칭점의 첫 번째 점을 지정을 했어요. 가운데를 지정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이거랑 이렇게 해서 돌렸어요. 얘가 얘기하는 게 원본 객체 삭제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러면 만약에 삭제를 할 거다 그러면 Y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삭제가 되죠. 근데 no를 누르면은 객체가 따블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얘가 대화를 하는 것 중에서 꼭 이렇게 명령 창을 잘 봐야 될 때가 있어요. 만약에 아니오를 누르면 이 객체가 지금 여기에 6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명령어를 돌리는 명령어를 좀 배웠고요. 이런 데에서 사용을 하는구나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헷갈리니까 아까 전에 중심점을 기준에서 갖고 온 객체는 뺄게요. 카피로 해서 이번에 긴 이거를 다시 한번 갖고 올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 객체를 제외를 하고 이 중심점을 바탕으로 해서 해당 중심점을 다시 한번 가지고 올 거예요. 중심점 객체를 복사를 했고 ESC 눌러줘요. 했죠? 다시 한번 카피를 해주는데 이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객체를 선택을 하고 Shift 눌러서 해당 객체 3개 제외해주고 다시 한번 복사. 사실 이 작업을 하는 거는 거의 복사에 계속되는 작업이고 계속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방향을 바꾸고 붙여놓고 이런 방향 계속해서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될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요만큼 남아요. 얼마큼 남나 볼까요? 디스트로 쟀을 때 254가 남아요. 그러면 좀 많이 남는 거니까 요거는 우리가 1500 발판으로 바꿔줄 거예요. 쌍줄로 카피 객체 여기만 선택 가능하죠. 여기만 선택해서 이번에도 중심점을 이 수직제의 한 가운데로 지정을 해주고 복사를 해줬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이 면에 대해서 지금 작업이 다 돼 있죠. 돌릴 거 없이 이번에는 카피로 여기 있는 걸 갖고 와 볼게요. 통째로 그냥 가지고 왔고요. 요거는 좀 날려볼게요. 지금 여기에 붙는 면은 이면이에요.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미러를 해줄 건데 MI 집어넣고 얘 객체와 얘 객체를 선택을 해줬어요. 선택 종료. 총 4개가 선택이 됐고 이번에는 여기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돌릴 거예요.
다시 원본 객체 삭제할 거니 안 할 거니 안 할 거니라고 돼 있어서 나는 삭제를 하고 싶어 하고 Y를 눌러줬어요. 그러면 붙입니다. 붙일 건데 지금 보시면 여기 포인트와 여기 포인트가 제가 여기다 갖다 붙이면 포인트가 겹쳐지게 되죠. 이거를 제외를 해줄 거예요. Shift 누르고 마우스로 객체 선택해서 지금 해당 객체를 복사해서 움직이면서 제외를 한 거고요. 가만히 남아있는 거는 중심점 잡기가 끝났기 때문에 삭제해줬어요. 여기까지 작업이 됐네요. 이거 건물의 길이 재볼게요. 튀어나온 거 137이에요. 137이면은 우리가 제일 작은 자재가 300자재이기 때문에 좀 애매하네요. 이건 날려볼게요. 여기에 지금 수평제가 이쪽으로 붙어야 되기 때문에 900 횡대 다른 데서 갖고 올 거예요. 먼저 이거 삭제해 볼게요. 그러면 900 횡대가 하나 가야 되고 요 포인트 수직제 하나 가야 되고 횡대 하나 가야 돼요. 아까 전에 우리 여기에서 복사해 놓은 거 있죠? 이번에는 객체를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어요. 카피 누르고요. 중심점을 해당 요 점으로 잡아줘요. 그러면 요 점으로 왔다. 여기서 잠깐 혹시나 우리가 계속 확인을 했지만 무브로 해서 객체를 개수를 세볼게요. 쌍줄일 경우에는 10개가 잡혀요.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여기에는 포인트 하나와 수평제 하나가 더 들어갔겠죠. 개수 세볼게요. 12개가 나오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12. 객체는 이상 없고 중간중간에 객체 선택을 해서 우리가 얼마큼 이 객체가 오류가 없는지 확인해야 된다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요. 다시 한번 선택을 했고 Shift 눌러서 지금 해당 부분 제외했어요. 이렇게 작업했어요. 이 부분은 아까 전에 돌렸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날리기로 하고 이 부분도 날리기로 하고 디스트로 여기 길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210 정도 나오네요. 여기는 날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1800 다음에 다음 길이는 1500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복사를 해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에서 복사를 해오고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파일 여기에서 이제 복사를 해오게 되는 거죠. 기준점 여기로. 이 기준점을 어디로 했냐는 좀 아까 제가 기억했던 것처럼 밑이면 밑, 위면 위, 해당 이 포인트의 센터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3면이 남았네요. 해당 여기 복사 카피로 해서 다시 한번 요 길쭉하게 생긴 거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 붙을 거니까 요 수평제 다시 한번 미러로 작업해 줄 거예요. 객체 선택 하나, 둘, 셋, 넷 총 4개 선택됐고 한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객체 선택했고 지우기 해서 갖다 붙여놓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고요. 다시 한번 이번에는 객체 선택 다 하고 해당 여기 포인트와 수평제 제외해서 복사 붙여줬어요. 두 면 남았네요. 디스트로 건물의 길이 재볼게요. 977이에요. 우리가 여기가 914이기 때문에 977 사이즈 딱 좋네요. 요거 지워보고 요것도 지워볼게요. 무브로 요 객체 선택해서 갖고 올 거예요.
이렇게 해당 위의 객체는 삭제. 다시 한번 카피로 누워있는 포인트 복사를 해주고 여기 포인트 겹치지 않게 제거해주고 이번에는 위의 포인트를 기점으로 복사를 해줍니다. 이렇게 됐네요. 여기에 지금 들어갈 자재가 다른 자재가 들어갈 것 같죠? 300으로 여기다 발판을 집어넣을 수는 없으니까 이거 삭제를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이 두 면에 대해서만 작업을 하면 돼요. 이 부분과 여기 부분이 지금 타입이 똑같죠? 갖다 복사해 올 거고 카피로 작업을 하고 선택 객체 한 다음에 여기를 날려줘요. 선택을 제외를 해주고 여기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복사 하면 아까 전에 이거 움직였을 때 12개였죠? 정확하게 12개 나오니까 오류는 없었던 걸로 하고 저는 이렇게 해서 작업이 됐어요. 여기 길이 재볼게요. 1281이에요. 우리 1200짜리 넣으면 딱이겠네요. 그러면 이 부분을 지어주고 1200짜리를 갖고 오는 걸로 할게요. 1200짜리가 여기 있네요. 이렇게 여기에 들어갈 거고 정확하게 여기 맞물리는 부분으로 다시 한번 선택 제거를 해준 다음에 작업을 해줬고요. 그리고 여기 길이 재볼게요. 119 딱 차네요. 여기 부분 119 들어갈 거고 카피로 복사를 해줬어요. 여기 기점을 해줬어요. 로테이트로 아까 전에 여기가 아니고 여기를 기점으로 됐네요. 여기로 기점을 해줬어요. 그리고 로테이트로 돌려줘요. 로테이트는 방향을 바꾼다고 아까 얘기를 했고 중심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작업하는 스타일이 달라지게 되죠. 여기. 그래서 제가 아까 로테이트 얘기를 했었는데 로테이트는 지금 제가 F8 직교를 잡아놔서 정확하게 직교가 떨어지는 거고 직교를 끄면은 이렇게 변하게 돼요. 원형이나 어떤 커버를 해야 되는 아로진 경우는 지금 이렇게 돌리는 직교를 끈 상태에서 해야 되지만 정확하게 사각형이 맞아 떨어져 들어가기 때문에 직교를 이용을 했다는 거. 여기까지 됐어요. 위에 부분 지금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카피로 선택해주고 해당 이 핑크 914 여기라고 했어요. 914 간격을 해줘서 모든 포인트가 다 딱 맞아 떨어졌어요. 무로 객체 선택을 해줘서 10개인지 확인까지.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가 비계가 완성이 된 거예요. 되게 큰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평면도는 이렇게 이제 그렸어요. 단면도는 아까 높이 18m 기준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우리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라인을 그려볼게요. 18m면은 이에요. 카피로 객체로 18,000. 이 부분이 지금 디스트로 18,000이 되는 거예요. 그쵸? 지금 거리가 딱 떨어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틀보다 조금 더 위로 가요. 얼마나 위로 가나 확인을 해볼게요. 25만큼 위로 가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직재는 2850 요거는 잘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1900 요 부분으로 작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카피로 작업을 해줄 거예요. 포인트는 이번에는 원하시는 대로 뭐 여기 센터도 잡혀 있고 여기에도 잡혀 있고 원하는 기준을 기억을 하고 그대로 붙여주면 돼요. 만약에 아까 전에 이 원형의 센터에서 기준점을 잡았다면 요 원형에다가 잡혀줘야 되고 저는 그 밑에 기본 요 부분으로 해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계속 복사를 해줬어요. 그리고 18m까지 가고 싶다고 하니까 지금 여기 수평제 꽂아져 있는 거 별도로 선택을 해주고 제외를 해줄게요. 제외 해주고 기준점을 밑에서 잡고 밑에서까지 객체가 정확하게 복사가 됐고, 여기에 위로 좀 남는 부분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기 위해서 수평제, 수직제 작업한 걸 갖고 올 거예요. 기본적으로 평면도는 이렇게 생겼고 단면도는 이렇게 생겼구나 보시면 되고, 한 가지 요 자재를 집어넣어 줄 건데요. 지금 18m 같은 경우에는 이게 3개에서 4개 사이겠네요. 단수가 3개에서 4개 얘기를 한 거고, 요거 포인트 1개 걸로 하나씩 잡아줄 거예요. 저번에 이거에 대한 기준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거 3개를 넘어가면 5,400이 되고, 2개일 경우에는 3,600이 되기 때문에 5,400이 넘어가면 안 돼요. 5m, 가로 세로 5m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2포인트 안쪽으로 해서 복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카피를 해줬고, 요거는 좀 단순하게 포인트마다 센터를 잡아서 찍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찍어줬다고 치고, 우선은 지금 비계 버튼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포인트 걸러서 작업을 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각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메다가 정해져 있는데 6개 되는 구간에서 1개씩 집어주고 있어요. 하나,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구간. 5개에서 6개 구간으로 집어주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발판과 개수가 똑같아요. 단수가 보시면 발판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발판이 8개 들어갔으면 대각제도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단. 해당 요 단수가 이제 똑같게 돼요. 자, 대각제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경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요 정도의 간격을 계속 주시해서 다 두르게 되고요. 비계 버팀대 같은 경우에는 한 포인트 걸러서 다 두르게 돼요. 우리가 물량 셀 건데, 우선은 그 2개의 계한 물량은 우선 빼보고, 일반적으로 작업을 할 때 물량, 카피, 복사를 해줬어요. 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안쪽의 난간대와 바깥쪽의 난간대, 그리고 중간 통로에 대한 난간대의 개수가 달라요. 안쪽은 2단만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되니까요. 벽 안쪽을. 맨 바깥쪽은 지금 한 층을 더 수평제를 내게 돼 있고, 사람들이 드나들어야 되는 여기 가운데, 여기 부분이죠. 여기 통로 부분은 한 단만 주게 돼 있어요. 저번에도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고, 그래서 외부에 있는 수평제와 내부에 있는 수평제를 지금 가를 거예요. 무브로 가릅니다. 무브로 내부부터 지금 드래그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 수평제만 끌어오고 있어요. 한 번에 되는 작업은 아니고요. 여러 번 작업을 해서 가지고 오고 있고, 지금 봤을 때에는 정확하게 내부에 있는 수평제만 갖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 드래그
네, 여기가 잡혔기 때문에 여기는 선택 제외를 해서 이런 형식으로 잡아줘요. 그래서 무브를 해주면 내부의 포인트와 수평제가 다 뽑혔어요. 위로. 이번에는 외부의 포인트를 뽑을 거예요. 포인트가 제외를 해주고 선택을 이렇게 다 겹치는 해줬다가 다시 한번 선택을 해줘야겠어요. 하나하나 해주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드래그를 여러 방향으로 해서 조금 더 마우스를 많이 움직이지 않은 작업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외부 선택 끝난 것 같아요. 옮겨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외부선 뽑혔어요. 이거는 외곽선이니까 지워주고 우리가 바운드리 물량 셀 때에 나중에 다 옮기면 헷갈리기 때문에 바운드리를 정해줘요. 여기서 발판은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이 들어가고요. 발판 8단에 외부의 수평제는 8 곱하기 3 그리고 여기 잡아주는 수평제 1단과 하부에 잡아주는 거 더하기 2가 들어가요. 그래서 각 복사를 해줄 건데 우리가 물량 세는 거는 누구한테도 보여주지 않아요.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편한 대로 기재를 하면 돼요. 외부는 8 곱하기 3 더하기 2다 해서 총 수평제는 8, 3, 24에 더하기 2 하면 26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내부 통로라고 할게요. 통로 같은 경우에는 8 더하기 2만 그래서 10, 10단이 되는 거예요. 내부는 8 곱하기 2 더하기 2 해서 18개. 좀 이따가 엑셀에다 걸어줄 거고요. 이렇게 해서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하다 만 거, 이것도 개수를 셀 거긴 셀 거니까 포인트를 세줬을 때에 우리가 설계한 것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가 3단이 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메모를 해주는데 비계 버팀 때는 3단이 간다. 대각제 같은 경우에는 발판과 단수가 같다. 플러스 3800이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18m 기준 했을 때에 1단, 2단, 3단, 4단 3800이 4단이 들어가요. 그리고 맨 상부에 1900짜리가 하나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물량을 세기 위한 데이터가 끝났어요. 그러면 물량을 한번 세볼게요. 우리가 아까 전에 요거는 화면을 줄여서 반반으로 작업을 할 거예요. 자키 베이스, 참조 단수라고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키는 무조건 하나죠. 대신에 여기 구간에 어떤 셋 포인트가 생기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모두 하나로 작업을 했고 3800은 아까 전에 봤듯이 4개가 들어가요. 1900 들어갈 곳이 없으면 다시 한번 수식을 걸어서 추가를 해줍니다. 1900 1단 내부 아까 전에 우리가 계산했죠. 18개로 지금 다 작업을 해줘요. 내부 통로 10개 곱하기 기준으로 작업을 해주는 거고요. 외부 같은 경우에 26개 8단이라고 얘기했었고요.
해당 여기 워킹 타워 같은 경우에는 안 들어가니까 비계 버팀대 우리 아까 전에 3단이라고 얘기했었고요. 대각제 발판과 같은 단수라고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엑셀 파일로 다 작업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포인트를 뽑을 거예요. 모든 레이어 다 잠가줄 거고요. 자, 제일 먼저 확인할 거. 작은 것부터 확인해도 되고 본인 원하시는 스타일이 따로 있어요. 저는 비계 버팀대랑 대각제부터 뽑아주지만 포인트부터 작업을 하는 것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편하신 대로 순서를 하면 되는데 단 마지막에 확인할 때 안에 객체가 있냐 없냐는 좀 이따가 어떻게 확인하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해당 이 부분 비계 버팀대에 잠겨져 있는 레이어를 풀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다 잠근 상태에서 비계 버팀대만 움직일 수 있어요. 움직여 볼까요? 7개를 찾았대요. 981개는 잠겼대요. 해서 아까 전에 우리가 셌던 비계 버팀대, 그렸던 비계 버팀대는 7개만. 그러면 여기다가 7을 써주고 비계 대각대, 아까 전에 우리 2개밖에 안 그렸죠? 이거 2개 옮겨줄 거예요. 비계 대각제를 열어서 레이어 열어서 옮겨줍니다. 2개 옮겨줬어요. 그래서 2개를 기재를 해줬고 이번에는 내부의 포인트, 외부의 포인트 한꺼번에 작업을 해줄 거예요. 왜냐면 포인트 자체는 내부든 외부든 같게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금 해서 무브로 모든 포인트를 드래그를 해서 잡아줘 봤어요. 개수는 284개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수직제 1500짜리도 해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자키와 수직제가 같게 한 방에 올라가는 현장이면은 이렇게 해서 포인트가 같게 될 거예요. 내부에 있는 수평제 재볼게요. 수평제 열어줬고요. 내부 수평제 드래그해서 개수 세줘요. 124개. 여기에 적어두면 되겠죠. 124개. 다시 한번 외부에 있는 수평제, 통로에 지금 작업을 해보면 통로에는 우리가 18짜리가 없어요. 아까 전에 작업했을 때에 통로에는 없고 통로에는 이제 9짜리가 들어가게 되겠죠. 지금 여기 드래그 했어요. 129개 찾았대요. 129개를 외부에다가 작성을 해줘요. 그러면 18짜리에 대한 카운트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는 15짜리죠. 15짜리 레이어 열어서 개수 확인해 줍니다. 무브로 객체 2개네요. 내부는 2개가 들어가고 통로에는 있을까요? 없네요. 외부에는 2개가 들어간대요. 여기 2개 찾음 나와 있고요. 1524 2개 기재를 해주고 이번에는 1200짜리 15 다음에는 1200 사이즈니까 1200짜리 열어주고요. 무브로 드래그 객체 4개로 확인되고요. 통로에 있을까요? 없네요. 네, 3개로 잡혀 있어요. 자, 이번에는 914 잡아볼게요. 914 개수가 좀 되네요. 9개. 내부는 9개. 통로는 당연히 많겠죠. 137개. 외부에 개수 8개.
그런데 지금 확인해 봤을 때에 위에 보이는 게 보니까 3이네요. 305 하나. 개수가 워낙 적은 거면은 이렇게 손으로 세도 돼요. 이게. 그리고 발판의 개수 세줄 거예요. 드래그를 했을 때에 해당 레이어 명칭 확인할 수 있고, 무브로 객체 다 선택해서 드래그. 선택 객체 260개라고 나오고요. 260개를 기재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1.5 1500 발판 레이어 다시 풀어주고 객체 드래그해서 확인해 줍니다. 몇 개일까요? 4개네요. 1219 발판의 개수가 좀 되네요. 한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뭐 객체 드래그해서 알아봐도 되고 아니면은 하나하나 세도 돼요. 객체 확인했고요. 개수는 10개네요. 그래서 해당 객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드래그해서도 가능해요. 그랬을 때에 여기에 대한 합산, 지금 아까 전에 포인트 하나를 세준 거에 대해서 여러 개 작성을 해줬기 때문에 드래그를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988개가 나와요. 그쵸? 다시 한번 아까 전에 우리가 통로에 개수 써준 상태로 돌아가고 있어요. 컨트롤 Z로 눌러서 돌아가고 있고, 이거 저번에 조심해야 될 거 말씀드린 적 있어요. 돌아갈 때에 어떠한 마우스의 조작이라든지 객체를 움직이면 그 다음부터는 돌아가지 않아요.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돌린 다음에 확인을 해야 되고, 지금 아까 전에 아무 객체도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 옮겼을 때에 전체 객체를 확인해 봅니다. 981개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7개를 찾았대요. 7개는 움직일 수 있는 거고 981개는 장군 두목진 총 합치면은 988개로 개수 똑같아요. 이거 헷갈리시면은 전체적으로 다 모두 선택해서 객체 열어가지고 작업을 옮기기를 해볼게요. 988개 정확하게 떨어진 게 확인이 되고요. 거의 다 했어요. 수량에서 곱하기로 수식 걸어주는 것까지 하고 자동 합계를 내줘요. 여기에 대한 총 우리 작업물에 대한 물량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데이터를 넘겨줄 때에 사실은 출고팀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수평대가 1829가 상관없고 외부의 수평대 1829가 상관없어요. 총 물량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식 걸어주는 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설계를 해보고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서 설계를 해보고 물량을 산출을 해봤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편하신 대로 작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여러 번 해봐서 이런 방법이 편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번에는 다른 형태 가진 부분과 설계를 하고 비슷하고 다른 부분 찾아서 물량 산출까지 해보는 걸로 할게요.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